이 기술 하나 알았다고 창업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아무나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크게 되실 텐데. 맥형입니다, 여러분. 맥형이 나와 있는 이곳은 은평 뉴타운이라는 곳인데요. 보시면은 임대문이 이런 곳에서 이제 창수가 궁금한 것들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다가 이분 사연을 한번 소개하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오늘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창수의 마음으로 창업을 또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창수는 과연 어떠한 고민이 있고 지금 어떻게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창수 매장이 어딘지 찾기가 쉽지 않아 지금. 일단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 4년 정도 상면 매장 운영하고 있는 정현중입니다. 몇 살이에요? 30살이요. 30살. 네. 보자마자 피부 너무 좋다고 칭찬해줬어, 맥형이. 그죠? 근데 맥형님도 아유, 우리 이제 마탱이 갔고. 아니, 근데 사장님이 하시는 매장이 여기 앞에 있는 네. 탕면 한참 찾았어. 이렇게 근데 가게도 안 보이게 하는 것도 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 잘 보이는 간판이고 컨셉도 잡고 하고 싶었는데 차릴 당시 제가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거 창업하기 전에 무슨 일을 했어? 그때도 이제 중국집을 했는데 그때는 나름대로 뭐 컨셉을 잡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제가 경험이 없었던 건지 효율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결국 거기는 이제 망해서 안 폐업을 됐구나. 했고요. 그 망한 매장을 다시 살렸어요. 그걸로 이제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근데 자꾸 외부 얘기 더 하고 싶은데 이렇게 간판 자리가 충분히 넓은데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나는 좀 꺼서라도 네. 늘렸을 것 같고 꿔서 한 게 이거예요. 어느 정도. 네. 돈 빌려서 한 게 네. 갑자기 궁금해. 3, 4위는 뭐예요? 오픈할 때 같이 하셨던 분께서 연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사람 사는 이야기 해가지고 3, 4위를 괜찮은데? 네, 한 4, 50대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아 오히려 안 사고 싶다. 씨. 가게 내부를 봐도 그냥 일반적인 식당. 일반적인 식당도 이 정도는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해. 이게 형한테 전화하지 그랬어. 내가 좀 돈을 꺼줄 텐데 들어가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분명히 속사정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 이유도 매장은 그렇게 딱히 보고 싶지 않다 진짜. 여러분 인테리어를 포기합니다. 양꼬치집, 중국집 약간 느낌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마감재 되게 싫어하거든. 난 이 모양이 싫어. 이 색깔도 별로야. 장사 우리 창수가 처음이라 이거 많이 맞았어. 내가 볼 때는 간판 70, 이거 중고 2만 원, 2만 5천 원. 이 컨셉은 뭔지 좀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좀 해줘봐. 이거는 원래 없었던 건데 응. 저희가 이제 손님이 별로 없을 때는 의사소통도 좀 하고 서비스도 좀 드리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팬층이 돼가지고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바닥 장판도 제가 정말 싫어하는 데코타입인데 이거 공사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살린 거예요? 한 거예요. 그냥 깐 거예요. 이거 바닥 뭐 레벨링 작업도 안 했고. 갑자기 궁금해. 처음에 창업했을 때 네. 이거 얼마 들어서 했는지. 2,500원, 2,500? 보증금 얼마예요? 2,000이요. 2,000. 권리는 없었고 네. 무걸렸고 네. 평수가 몇 평이죠? 15. 근데 이런 마감재로 했으면 아무리 기물이 뭐 비싸야 뭐 식기세척기도 얼마 안 해. 기본적인 기물인데 2,500이면 이건 상당히 많이 맞은 거 같네. 식기세척기도 저거는 영업하다가 나중에 삽니다. 나중에 중고로. 그쵸, 중고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새 거가 없네. 일단은 사장님도 중고야. 내가 볼 때는 90년산이니까 중고야. 난 여기 딱 하나 마음에 드는 건 네. 에어컨 봐봐. 냉장 창고인 줄 알았어. 진짜 진짜 시원해. 그냥 시원한 게 다야. 이 공간은 시원한 게 다야. 다른 거 없어. 뭐 자랑할 게 있어? 여기서? 아니요, 없어요. 문구 쓰는 것도 본인만의 특유한 글자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읽어줘요? 순식간에 읽어지지가 않아 지금. 조개볶음이 맛있으면 밥 1. 이거 뭔가요? 이거 오타인가요? 원래는 느낌표인데요.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공간에서 자랑하고 싶은 건 없나요? 사실 저는 싸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눈탱이 맞았다고 하니까. 이거 월세 엄청 쌀 것 같은데 보증금 2천만 원이나? 네, 맞아요. 월세 얼마인데? 부가세 빼고 175. 월세 눈탱이 맞은 것 같은데? 근데 여기가 다 그렇게 되고 분양가가 여기가 높아서. 7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막 공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뭐 보여주려고 여기를 내가 왜 오게 된 거지 여기를? 여기 매장은 15평밖에 안 되는데 저희 배달도 안 하거든요. 장사가 안 되면은 해야지 배달을. 안 되면 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 된다는 얘기? 네. 테이블 몇 개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네. 내가 볼 때는 여기 유동인구도 없고 그냥 주거 인구고 네. 저렇게 공실도 있고 15평에 뭐 많이 팔아야 컨셉 없으니까 70 하루 한 달에 2천 이 정도면은 나는 그래도 선빵했다. 근데 직원 숫자를 해보니까 지금 뭐 4명, 5명 있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고용 창출을 그냥 억지로 막 하는 것 같아. 뭐 기부하듯이. 네, 딱 그거의 3배 좀 넘게 팝니다. 3배? 네. 6천 넘게? 예. 컨셉 없는데. 네, 배달 안 하고. 간판 안 보이는데? 네. 아, 간판은 손님 서 계신 게 간판. 사실 와. 그거 보고 아세요. 간판 보고는 모르시고. 갑자기 8주 과정으로 맥클라스에서 컨셉 심기를 알려주고 진짜 컨셉을 심어야 된다. 브랜드 컬러 얘기하고 스토리텔링 얘기하고 브랜드 슬로건 얘기하고 하는데 슬로건도 없어, 스토리도 없어. 네. 대표 컬러가 막 화이트, 인테리어는 밑에 그냥 장판 깔고 하고 있고. 근데 6천을 넘게 판다. 사과하겠습니다. 이거 포스 공개하는 걸로 괜히 나 자존심이 상해서 봐야 되겠어. 아, 근데- 내외부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으면 네. 경쟁력은 난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저도 그거밖에 없다 생각을 했었어요. 음식 하나로 이렇게 안 보이는 간판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소문을 내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럼 앉아서 일단은 사장님을 좀 더 한번 알아보는 걸로 우리 하시죠. 얘네들 때문에 그러면은 이 말도 안 되는 공간에서 말도 안 되는 인테리어로 6천을 넘게 판다는데 네. 소개 한번 해줘요. 메뉴. 일단은 제일 잘 나가는 거는 가지튀김. 가지튀김? 네. 저녁에 먹을 것 같은데 이런 건.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좀 다르게 생각을 한 게 사람들이 이제 식사를 할 때 식사 하나만 먹기보다 다른 거 같이 곁들여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예요? 12,000원. 점심에 이 12,000원짜리 시킨다고요? 다 시켜요. 거의 테이블당 하나 나간다고. 진짜 얘 때문에 잘 되네 그러면. 만든 지 1시간 됐는데도 맛있어. 그러면 여기 다 식었을 건데 지금. 테이블 단가가 꽤 나오겠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테이블 단가는 한 25,000원에서 3만원 사이. 아무래도 뭐 밥집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죠. 그럼 두 번째로 잘 나가는 두 거예요? 번째로 잘 나가는 거는 대체적으로 얘네 둘이 이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 메뉴는 아니에요. 오늘의 요리라고 해가지고 소고기 제가 탕면? 이제, 예, 이걸 왜 만들었냐면 같은 메뉴만 계속 있으면 아무래도 동네 사람들이다 보니까 지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주 내지 3주마다 한 번씩 새로운 요리를 내줘요. 근데 저것도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1년 동안 어느 정도 메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돌려서 1년 동안 저희가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이디어다. 오늘의 메뉴를 한 가지를 해가지고 지루하지 않게 보여주는 거. 음식에 대한 신뢰를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네. 실패할 것 같아서 주문을 안 하고 맨날 먹던 것만 시킬 수도 있는데 네. 오늘의 요리를 주문을 하는 거 보면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아닌 것 같은 게 안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예 빼버려요. 파일 올렸다가 반응이 없으면 그냥 빼버리고 다른 좋은 걸로 좀 대체를 하고 내부적으로 이제 잘 나가는 것들을 리스트업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들 위주로 하고 있고 지금 같은 이제 원가 파동 같은 게 좀 있을 때 그중에서 원가 좋은 애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로 메뉴도 변경시켜주고 오늘의 요리를 계속 했던 요리가 고정 메뉴로 들어가니까 손님들도 거부감이 별로 없고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그거 먹고 싶었는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반대로 고정으로 들어있던 게 이제 오늘의 요리로 다시 빠지는 거 그런 식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간판 얘기 계속해서 미안한데 간판이 잘 안 보이고 네. 작고 해서 탕면 하면은 또 뭘 파는지 탕과 면을 팔 것 같은 뭐 네. 느낌이 있는데 이런 메뉴가 뭔지 잘 모르고 아. 그래서 처음에 자리 잡기 어려웠을 텐데 네. 처음에 오픈하자마자 잘 되진 않았죠. 맞아요. 오픈했을 때 어느 정도 매출을 좀 유지했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네, 왔다 갔다 해서 팔았던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1,000 초반? 2,000 후반? 그 정도 파는 거를 계속 유지를 했어요. 네. 사실 그거는 좀 재미가 없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전략을 좀 바꾸는 시기가 좀 필요를 했고 그거를 이제 계속 어느 정도 테스트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쭉 올라서 3,000 얼마에서 6,000까지 오르는데 한 3개월, 4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이게 장사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도 볼 텐데 1,000만 원을 못 팔 때 그때 네. 어떠한 마음이 들어요? 저는 부정적인 마음은 없었어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고 계속 수정해서 무조건 성공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되게 도전적이에요 원래? 약간 그런 적극적이고. 네. 생각은 많이 하는데 그 준비를 해놨다가 제가 생각하기에 때가 됐다 싶으면 그냥 바로 해버려요. 원래 음식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는 했는데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조리학교 나와가지고 성인 돼서도 이제 조리 쪽으로도 하고 근데 대부분 홀 쪽으로 했어요. 저는 운영 쪽으로도 하고 컨설팅해주고 교육해놓은 회사에도 잠시 들어가서 해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뭐 미슐랭 별을 받은 식당에서 일을 하거나 유명한 식당에서 일을 하거나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거나 그랬던 경험은 별로 없어요. 본인의 노력으로 또 이런 메뉴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제가 뭐 다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와주신 분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메뉴 개발하고 소스 만드는 법도 다시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께 도움 좀 많이 받고 다른 데서도 도움을 얻고 해서 메뉴를 만들었어요. 하이라이트 소스는 어떤 거예요? 여기만의 가지고 있는 노하우. 다 저희가 따로 배합을 한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가장 의미 있는 소스라고 할 만한 거는 얘네들 간수. 간수가 이제 얘네들 염도 맞춰주는 거잖아요. 500ml당 1온스만 딱 넣으면 맞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애예요. 걔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다 맞춰요. 그 소스는 직접 혼자만 만들어요? 아니면 다 직원들이 알아요? 지금은 직원들하고 공유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거 안다고 해서 다른 매장 차린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거고 다행이고.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맥형을 찾아서 상담하려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분들이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어. 근데 개인인데 15년, 16년 장사를 하셨어. 근데 당연히 잘 되죠. 한 자리에서 막 16년, 17년 했는데 근데 이거를 OEM 생산해야 되는데 아직도 다 손수 만들어. 근데 OEM 생산을 못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내 기술을 뺏기지 않냐, 공장이 카피하지 않냐, 이제 이런 걱정이지. 근데 맥도날드의 우리 레이 크록 씨가 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주방을 받고 구조를 다 알고 어떤 기물을 쓰는지를 다 알았는데 이거를 내가 창업을 했으면 나와서 진작 했을 거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거기 안에서 요리하던 친구들이 나가서 맥도날드와 똑같은 브랜드를 벤치마킹해서 만들었지만 그쵸. 단 한 명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 기술 하나 알았다고 창업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쵸. 이거 아무나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크게 되실 분들. 컨셉을 무시해서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인테리어가 사람의 인테리어지. 컨셉 백날 또 이쁘게 만들어서 손님 없는 매장 보여주면 그 또한 진짜 없어 보이거든요. 진짜 가능하다면은 직원분들께서 저희 지금 탕면처럼 잘 해주시는 분들로 구성을 하면은 그게 맞습니다. 진짜 좋죠. 이 컨셉에 대한 아쉬움이 없어요? 여기 매장에 대한? 엄청 많았죠. 저도 이제 컨셉을 잡고 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인테리어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디자인을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디자인을 하려다 보니까 엄청 비싼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인테리어 업자한테 오히려 역으로 물어봤어요. 돈이 없고 진짜 최소한으로 하면은 어떤 자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금 나는 여기 있는 걸 최대한 살리고 싶다. 그래서 이것도 그 공실일 때 그 벽이에요. 그럼 도장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 안 거 했어요. 아니에요? 도장도 안 했어? 네, 도장도 안 했고 천장도 그대로 살렸어요. 나중에 철거할 때 돈은 안 들어서 좋겠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저렴한 자재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데 6,400. 저도 사실 그렇게까지 갈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이거 말고 또 매장은 이것만 하는 거예요? 또 초에 여기서 못했던 것들을 반영을 해서 어. 서울대 쪽에 지금 매장을 하나 더 냈어요. 내는 시점에서 돈이 좀 있어서. 그것도 어느 정도 대출 인생이긴 한데요. 컨셉 심었어요? 거기는 심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술집이에요? 컨셉이? 서울대에 차린 거는 술집으로 왜 탕면 했으면 탕면 또 하지? 제가 술을 하나도 못 마셔가지고 못 마시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술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근데 음. 외식업을 할 때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없이 제가 이것만 잘한다 해서 이것만 쭉 가면은 본사로서 변화가 필요하거나 가맹점주한테 더 좋은 어떤 거를 줘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때 그걸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이해가 그치. 없으면. 그래서 제가 술집을 한번 해본 거예요. 거기 매니저분은 술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맨날 술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아, 집에 와서 그래요? 먹습니다. 삼성 다니던 분이에요. 은근히 직원 스펙 자랑하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여기도 스펙 짱짱해요. 요즘엔 일찍 좀 이런 외식 경험을 하는 게 훨씬 더 전 좋다고 생각해요. 네네. 경험할 거면 빨리 해라. 어떻게 보면 외식 경험을 일찍 쌓은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도 더 높으니까. 앞으로 목표가 어떤 목표가 있어요? 저는 매장을 100개 정도 하고 싶어요. 직영 매장은? 직영 100개 하면 아마 죽을걸요. 저 그렇게 하진 않고요.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사실 직영 많이 하는 것도 목표는 맞아요. 직업이 1인당 급여가 다른 직군에 비해서 높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높이고 복지도 최대한 높여서 내가 직영을 해도 직원이 오히려 나한테 일 시켜주세요 하는 매장을 만들 수 있는 게 제 목표예요. 마인드 좋다. 근데 그 부분을 만드는 게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노동 강도도 떨어져야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제가 해결을 못했어요. 그 해결이 되면 직영을 많이 할 거고 해결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직원 구하는 걸 제가 다 하지 않고 각각 매장에서 할 수 있도록 가맹점으로 해서 그런 스트레스를 좀 분담을 하고 대신에 저는 가맹점자한테 그 스트레스 외에는 나머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서 일단은 매장 100개까지가 목표예요. 저도 가맹사업 하는 이유를 직영점은 계속 확장이 어렵잖아요. 사람 관리도 그렇고 확장할수록 직원들한테 다양한 동기부여와 또 교육과 그런 것들을 컨트롤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네. 직영 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가맹 사업을 하게 되면은 회사가 성장하면 직원들이 그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뭔가의 노력을 해서
기회를 받기 위해서 도전하고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맹 사업은 숲을 보는 거고 직영 사업은 나무를 보는 거고 숲과 나무를 다 볼 수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기회 제공을 하는 거죠, 그들한테. 근데 뭐 지금 당장 가맹 사업은 안 할 거잖아요. 제 기준에서 준비가 됐다고 생각할 때 시작을 할 거라서. 이미 매출로는 준비가 됐는데 근데 그거는 보여주기니까. 마인드 너무 좋아. 예를 들어서 가맹점주한테 제가 매장을 내줬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가 그거를 컨트롤 해주거나 아니면 잘라내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 사람도 피곤하고 저도 피곤해요. 그렇지, 그렇지. 서로 분쟁만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 기준이 있어도 분쟁이 발생하는 판에 그런 것들을 좀 세팅을 해놓고 제 스스로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가맹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탕면 하면은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지튀김 정말 맛있는데 네. 이러면서 올 것 같아요. 상호도 아마 조만간 바뀔 거예요. 상표 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아. 고유명사라서 간판 만들 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고유명사가 상표 등록이 안 된다는 걸. 이제 상표를 파는 것도 나중에 고려를 해야 되니까. 여기 보니까 리뷰도 많고 평점도 상당히 좋아요. 탕면이라는 걸 그대로 가져가고 로고를 만들거나 내지는 탕면이라는 글자체, 여기만의 글자체를 저는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기존의 탕면을 유지하되 글자체와 BI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시동시한 등록이라고 해가지고 상표 등록을 하면은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BI를 시인성 강하게 스타벅스 그 여신의 이미지처럼 맥도날드의 황금아치의 이미지처럼 그런 뭔가 BI에 좀 힘을 실어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상호의 기운이 있어요. 탕면 그거 모르는구나. 직원들이 나가면 이상호를 안 쓰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된 거야. 제가 약간 촉이 있거든요. 이 탕면에 뭔가 대박 기운이 흘러. 얘를 잡아야 돼. 이거 바꾸는 순간 가지튀김 아무리 업그레이드 돼도 안 될 수도 있어. 끝으로 맥형한테 궁금한 거 있었어요? 가맹 사업을 함으로써 제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공부를 해야 될 것도 많고 대비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배우고 싶었는데 좀 맥형한테 좀 배우고 싶은 그래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고급 인력을 쓰기에는 부담이 되고 또 이제 내 고유의 색깔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끌려다닐 수도 있으니까 대표가 일단은 알고 초기에 세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맥클라스 우리 맥형 아카데미에 약간 이게 홍보 같은데 프랜차이즈 전문가 과정을 저희가 이제 개설을 할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시작해서 잘 돼서 가맹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오셔서 그 교육을 들으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서, 서류 다 공유해 드리고 그리고 뭐 영업에 대한 방법이나 마케팅, 홍보, 어떻게 모집하고 어떻게 상담하고 어떻게 점포 개발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본사 수익 설계하는 부분들까지 준비를 하면 그때 꼭 와서. 예, 꼭 하겠습니다. 그 혹시 제가 확인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연락 한 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창수가 네. 약간 실패했을 것 같았는데 완전 반전 창수. 맥형 TV를 보고 있는 창수들에게 한번 좀 이렇게 조언의 한 말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창업하신 분들, 그분들은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없지. 힘들잖아요. 그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에서 저도 솔직히 뭐 인테리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든 만들었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자기 자신의 매장을 좀 파악을 하고 그에 맞게 개선을 해나가면은 그가 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 갖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300 팔면은 내일 당장 건물 살 것 같고 네. 오늘 30 팔면은 내일 당장 한강 가야 될 것 같고 네. 그 속이 끓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일일비 하지 말고 이제 긍정적인 사람들이 그걸 잘 이겨내는데 네.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제 그게 괴로워서 안 바꿔도 되고 꾸준히 해야지 성과를 볼 수 있는 것도 너무 쉽게 막 이것저것 바꾸고 손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일관성이 없어져가지고 표류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많죠.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인내하면서 버티는 거, 이 또한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을 정해놓고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반응을 지켜보고 이건 아니다. 혹은 그 기간 내라도 짧은 기간이라도 어떤 특정 제가 생각하는 반응이 있을 때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은 바꿀 필요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될 사람들은 된다니까요. 아니에요. 역시. 오늘 그래도 이렇게 와가지고 사실 처음엔 속상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의심이 안심이 되는 순간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편해졌어. 그래서 오늘 덕분에 진짜 좋은 촬영했고 창수들이 또 보면서 창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